안녕하십니까. 2026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 영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박재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을 근 30일 한 달 가량 앞두고 이렇게 경상북도에 있는 재학 중인 고3 학생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시험이 한 달 정도 남게 되면 굉장히 좀 초라해지고 좀 마음의 불안감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평등심을 가지고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 준비를, 특히 수학 시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또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자신의 어떤 수학적 전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로 개인별로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은 양보다는 질이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조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렵다거나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거나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잘 발췌를 해서 오답 노트를 잘 작성하시고 그 해당 문제들에 대한 개념과 원리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그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건축가가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재해석하고 또 들여다보는 연습을 틀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 내면에 수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전략들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50일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항에서 주어진 수학적인 조건, 가정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에 어떻게 대입하고 맥락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석 능력을 반드시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틀린 문제를 해설이나 또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가정의 조건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맥락에 대입해야 될지를 좀 순서상으로 구조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30일 동안 차분하게 오답 노트에 있었던 문제라든지 양질의 문제를 좀 잘 발췌해서 조건과 해석을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집요하게 해서 내공을 키운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두 가지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요약형 문제 자료집들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좀 잘 틀리는 문제 유형들, 약한 어떤 영역의 부분들을 따로 잘 빼내어서 정리한 다음에 몇 번이고 그렇게 자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동일한 조건이니까 좀 초조해하는 마음들, 평정심을 좀 가지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서 자기의 능력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해왔고 아마 그 결과도 아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내뱉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실제 결과도 좀 좋아서 3년 동안 목표로 했던 대학교 그리고 학과에 꼭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마음으로 좀 소망합니다. 화이팅이고요. 최선을 다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 대수능 경북 모의고사 2회 문제를
한번 함께 미적분 이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번부터 한 5번, 6번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니까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x분의 ln 1 더하기 4x의 값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x분의, 그죠? x분의 ln의 1 더하기 x가 그 극한값이 1임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자, 0으로 가까이 갈 적에 여기가 ln의 1 더하기의 4x, 자, 4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4x이니까 여기도 4x가 왔을 때 1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에, 자, 곱하기에, 자, 여기는 2x가 원래 있었고요. 4x가 원래 없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x니까 여기 4x가 이렇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답을 찾아주면은 앞쪽은 극한값이 1이 될 것이고요. d는 약분하고 계산해 보면 2가 되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돼가지고 23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24번. 곡선 x제곱 마이너스 y3제곱은 2의 x제곱 y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활용해서 양쪽을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자,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자, 2의 x에 마이너스에 3y의 제곱 곱하기 자, dy dx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dy dx는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2x제곱 y 다시 한번 나오고요. 자, 저 지수에 있는 미분을 xy를 x로 미분한다면 xy를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y만 남겠고요. y 더하기에 그 다음에 x 곱하기 dy dx 자, 이런 표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자리에 1을 y자리에 0을 우리가 미분한 형태의 식에다가 대입을 우리가 하면 되겠죠. 이걸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y가 0 넣으니까 다 사라질 것이고요. 2에 그 다음에 0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되고 또 여기도 0 될 것이고 지금 이게 dy, dx 이렇게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dy, dx 자 1,0에서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 나왔고요. 기울기가 나왔고 저 2가 되죠. 2가 되겠습니다. 2가 될 것이고 기울기가 2고요. 1,0을 지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2x의 x 빼기 1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y 절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y 절편은 당연히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도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자, 주어진 수열의 극한 문제가 있고요. 이때 조금 특이한 것은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었고 두 자연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최소가 어떤 형태일 때 나올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한번 변형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우리가 분자의 유리화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쫙 꺼보겠습니다. 꺼버리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좀 하게 되면은 OAN 되겠죠, 그죠? OAN
맞습니까? an 제곱 사라질 것이고, 자, 5의 a의 n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자, 밑부분에는 자, 루트에 요래 가지고 쓰면 되겠죠? a의 n 제곱 더하기에 자 3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하나 있고요. 중간에 더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자, 이거 좀 더 길게 자, 더하기에 a의 n 제곱 마이너스 2an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b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값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최고차의 개수의 b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극한값은 여기 a 여기도 a가 있네, 그죠? 그러면 루트 a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 루트 a가 될 것이고 위에는 5a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b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쓰면 자,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쓰면 2분의 맞죠, 그죠? 2분의 5 루트의 a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는 이제 식을 잘 보면 어차피 2 루트 a는 이제 당연히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5의 배수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 5, 10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여기 a 자리에 1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2를 집어넣게 1, 2, 3, 4를 집어넣게 되면 4가 됐을 때 루트 4가 2가 되잖아요. 2가 2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5가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a가 4, b가 5일 때 a가 4, b가 5일 때 9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자연수라는 걸 잘 이용하고 배수 관계를 잘 사용하면 a가 4, b가 5일 때 9가 최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5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도 쉽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그림과 같이 y는 루트의 x 더하기 1 sin x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로 잘려진 나누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그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부피를 v라고 하니까 이것도 v로 세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v는 자 0부터 여기 아니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부피니까 이 함수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하게 되면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자 사인의 x dx 자 요거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x 더하기 1 sin x를 적분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부분적분법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부분적분법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을 살짝 조금 바꾸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 x에 더하기 1이고 sin x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양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한 형태로 이렇게 하면 부분적분법이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분적분법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이건 뭐 쉬우니까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거 먼저 들어오죠. x 더하기 1에 코사인 x 자 코사인 x 자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x 더하기 1에 코사인 x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붙이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요 앞에 거는 2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를 하나씩 넣으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할 거 없고요.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적어보면 4분의 파이 더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다. 그죠? 2분의 루트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뒷부분도 뭐 계산 금방 합니다만은, 자, 더하기 사인의 x,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써버리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8분의 루트 2 파이 하나 나오죠? 요거 뒤에 쓸까요? 자, 2분의 루트 2 하나 나오고, 더하기 8분의 루트 2 파이, 이거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에,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이제 사라지니까, 1 더하기에 8분의 루트 2 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와서, 선택지의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분법을 늘 사용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26번도 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정의역이 저렇게 양수 구간으로 주어져 있고요. 함수 fx가 저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로 할 때, 역함수의 어떤 미분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일단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한번 잡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fx를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미분을 한번 해버리면 2분의, 자, 저 x 세제곱 보이죠? 그러면, 자, 2분의 1의 x의 제곱,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6x, 그 다음에 n은 x를 미분하면 x분의 a니까 더하기 x분의 a, 이런 식으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통분을 한번 해야 되겠죠? 보기 좋게. 통분을 한번 쫙 한번 해버리면, 여기가 2x가 되겠고요. 위에는 x 세제곱,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의 12x 더하기에 2a,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 일 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모는 항상 0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부호가 중요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 값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값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두 가지죠. 증가를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f'이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런 구조가 되든지 아니면 항상 이런 구조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저 분자 f'x를 우리가 구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a를 우리가 별도 함수 hx라고 놓고 해보죠. hx라고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해버리면,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2x 더하기 2a라고 해버리면, 뭐 직관적으로도 뭐 분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삼수함수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우리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hx를 찾아봐도 무한대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어떤 값에 대해서 반드시 x축 위, 그 y 값이 양수가 되는 x가 정역상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말은. 그러니까 요 표현이나 요 표현 둘 중에 한 개가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hx가 역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도함수는 f'x가 0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f'x가 0 이상이구나. 이제 요게 일단은 이 과정에서 하나 알아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이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x를 우리가 구했는데, 사실 뭐 당연한 얘기 한데,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1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h'의 x가 0이 되는 x는 x가 양수임을 고려하면은 x가 2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요 2일 때 이 hx가 1대, 그죠? h2가 생각해보면 극소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 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2, x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h2가 극소 값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자, 그래서 자, 아까 잠깐 적었었는데 hx가 얼마였냐면, 자, hx가 얼마였냐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2x 그 다음에 더하기 2a였죠. h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a였습니다. 그래서 h2가 극소이자 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를 한번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에 24 더하기 2a가 되고, 이게 항상 f'x가 0 이상이니까 이게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0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음수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구해낼 수 있냐면, a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2a니까 a가 8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체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원래 함수 fx 가져가 볼게요. 자, 6분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6x 더하기에 a의 lnx인데, 자, 이것이 마이너스 6분의 35가 되는 x는 얼마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수적 방법으로 그걸 구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까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수에 대한 직감을 가지고 좀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요놈이 0이 되는 게 좀 힌트가 좀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x자리에 1을 넣는 순간 6분의 1 마이너스 6인데 6분의 1 마이너스 6이 실제로 마이너스 6분의 35가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직관적으로 좀 찾았습니다만은,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또 해는 또 유연하죠. 증가하기 때문에 해 x는 뭐가 되냐면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까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좀 찾으면 되겠는데요. 이걸 다시 써보면, f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3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죠? 자, G,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G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6분의 35는 뭘 구하냐면 F 프라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F 프라임의 1분의 1.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웠었는데요. 아까 fx, f 프라임 x. f 프라임 x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요거였습니다. 2x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12x 더하기
2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G의 프라임의 마이너스의 6분의 35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적어볼까요? F 프라임의 1분의 1이 되겠는데,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 1, 1. 그죠? 그렇게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1이고요.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6 더하기 A.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아래로 이제 2를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11분의 아마 2, 미안합니다. 2A 마이너스 11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보이죠? A가 8이야. A가 8 이상임을 요 밑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보다 한다면, 이게 방향 바뀌겠죠? 8을 집어넣게 되면은 5가 되면서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2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2번을 선택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7번까지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문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구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을. 자, 구간을 보면 0 이상 1 이하일 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조건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존재함과 더불어서 연속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도함수의 절대값은 절대로 2를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만은 F'1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때 A를 찾아내야 될 것 같네요. A를 찾아내가지고 0부터 A까지 절대값을 씌운 함수 fx의 정적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찾아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빨리 알 수 있죠. x자리에 0,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1이 되게 해주는 게 0과 1이니까, 자, f의 제로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고, 또 그 다음에 1을 당연히 집어넣어도 뒤에 ln 1이 되기 때문에 또 0이니까 f0과 f1은 둘 다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가 0부터 1 사이라는 어떤 그런 범위에서 이 함수는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f의 프라임 x는, 그죠? 프라임 x는 앞에 ax-1을 미분하니까 a만 남죠? 이거 해버리면 a만 남고 ln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ax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2x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분한 도함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조건에서 도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조건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이래가지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의 x는 연속이기 때문에 f'1이 될 것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앞에는 다 사라질 것이고, 그죠? 요 뒷부분도 보면 1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남는 거는 이게 되겠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f'1이 a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하기 전에 요 밑에 있는 요 추가적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그 f'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모양을 조금 바꾸게요. f의 프라임 1. 자, 2를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쓸 수 있겠죠. 그러면
f의 4 마이너스 6의 절대값 똑같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 값은 0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f 프라임, 그럼 여기서 뭘 되냐면, f 프라임 1은 2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은 2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범위에서 f 프라임 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은 f 프라임 1은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f 프라임 1이 얼마였냐면 a-2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4. 그리고 자, f 프라임 1이 2이기 때문에 절대값 f4 빼기 6도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f4를 집어넣으면 6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여기 다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 구간에서 윗끝이 4라는 얘기고 f4가 6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f1도 0이다라는 사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체킹을 좀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적분을 하면 되겠는데요.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0부터 1까지에 대한 함수는 명확하게 나와, 이 4를 집어 넣으면 되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1부터 4까지의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솔직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1이 0이다, a는 4다, f4는 6이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 살짝 우리가 좀 그림으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딱 그려가지고 0부터 1까지, 자, 여기 0이죠. 0부터 1까지. 자, 여기까지 그래프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0부터 1까지 되겠죠. 그죠? 1부터, 그죠? 4까지잖아요. 4까지. 맞습니까? 4고, 4일 때는 6이라고 그랬습니다. 4,6.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이 나조건이 좀 중요한 게, 지금 눈치를 조금 chen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 4,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과 4,6 직선으로 연결됐을 때 만약에 이게 자,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직선으로 이거 자,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4 빼기는 3이죠. 3이고 또 6 빼기 0이니까 6이니까 이 기울기가 2가 됐습니다. 이 기울기. 그리고 요 기울기가 2와 어떤 관계성을 좀 보면 되는데 F'X라는 의미도 사실은 점에서 기울기니까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과 4,6을 지나는 함수가 지금 보는 것처럼 y는 2x 빼기 2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떤 1과 4 사이의 x에 대해서 y는 2x 빼기 2보다 위에 어떻게 점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물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할 수 있지만 조금 그냥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1과 4 사이에는 이런 점들에 대한 기울기는 이보다 작지만 이런 점들의 기울기는 이보다 크죠. 기울기가 이보다 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로 또 얘기하면 색깔을 바꿀게요. 반대로 좀 얘기하면 만약에 1과 4 사이에서 자 1과 4 사이에서 이렇게 y는 2x 빼기 2보다 이 밑에 점이 하나 찍히는 그런 점을 포함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나 그랬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점들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작지만 이런 점들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보다 좀 크죠.
이런 점들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잠깐 짧게 좀 얘기하고 이제 답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는 거 F1은 0, A는 4, F4는 6.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지우고 그 기억해야 될 것들 F4는 6, A는 4, 그다음 F1은 0. 이거 잘 기억하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약간 수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1과 4 사이에 어떤 알파가 있어가지고 자, 요 알파가 2알파 빼기 2보다 자, 2알파 빼기 2보다 만약에 작다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죠? 요 알파는 1과 4 사이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 F'의 K1입니다. K1은 자, 그래가지고 4 마이너스 알파분의 F의 4 마이너스 F 알파. 자, 요 평균 변화가 똑같아지는 F 프라임 K1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부등식을 써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4 빼기 알파인데, 자, F4가 아까 6이었죠. 6 빼기에, 여기 만약에 2알파 빼기 2가 오게 된다면, 자, 더 큰 걸 뺐기 때문에, 그걸 논리로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더 크고,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은 8 빼기 2알파가 돼서 4 빼기 알파로 약분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 조건에서 절대값은, F'의 절대값은 2를 넘어설 수 없는데, 2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F의 알파가 반대로 이렇게 2알파 빼기 2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그럼 동일한 논리로 F'의 K의 1은 이번에는 반대로 1과 알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알파 빼기 1에 F의 알파 빼기 F1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적어보면 자, 알파의 빼기 1에 F 알파 아까 F1은 0이었죠. 그죠? 빼기 0 이렇게 한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등식을 좀 변형을 할 수 있겠는데 알파 빼기 1이고요. 당연히 F 알파가 이제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알파 빼기 2 빼기 0 했는 거하고 비교해버리면 이게 더 크죠? 맞습니까?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 정리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K2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거 똑같이 되면 그게 K2.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미분한 결과가 이보다 크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떤 1과 4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해서도 2x 빼기 2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에서 4까지 fx는 2x-2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만 이제 하면 되겠죠. a가 4가 나왔잖아요. 그죠? a가 4가 나왔고 1부터 4까지 함수는 직선 2x-2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우고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아이고, 좀 재야 되겠네요. 자, 0부터 a가 4였죠? a가 4까지 언제입니까? 이렇게 0부터 4까지 자, 적어보겠습니다. f의 x의 dx 이걸 구하는 거죠. 자, 이걸 구하는 건데 0부터 1까지 먼저 적어야 되겠죠. 자, 요 4x 빼기니까 아이고, 여기 얘가 2를 하나 빼내겠습니다. 2를 빼내고 2x 빼기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x 빼기를 바꾸고 ln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죠? 절대값 이렇게 딱 취하고 이렇게 dx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1부터 4까지의 2x-2 맞습니까? 2x-2의 dx 되겠습니다. 그런데 2x-1부터 4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은 기울기 아까 2 할 때 그림을 봤듯이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4일 때 6이었으니까 하게 되면은
9가 되죠. 9. 그래서 9로 바꿔서 계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로 바꿔서. 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변형을 좀 시키면, 자, 그 다음, 여기서 2 바뀌었고, 그죠? 또 0부터 1까지 됐죠. 그죠? 1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에 2를 이렇게 빼내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곱하기에 뭐야 이렇게 x 빼기 2분의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좀 바꾸면 x 빼기에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에 4분의 3 그렇게 되겠죠? 4분의 3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절대값 있죠, 그죠? 절대값 바꾸고 그렇죠? dx 그다음에 더하기에 d는 9로 간다 그랬으니 9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x 빼기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있으니까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민다고 생각하면 좀 모양이 좀 쉽게 될 것 같고 그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만 좀 해볼게요. 2열 해가지고 자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좀 당겼으니까 구간이 마이너스의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x가 되죠. 이거 빼내면 되는데 2x 곱하기에 ln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 2x에 여기다가 x제곱에 더하기 4분의 3 이래하고 절대값에 dx 되겠죠.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좀 보겠는데요. 이 안에 있는 함수, 요 안에 있는. 자,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좀 보겠는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약간 아주 작은 음수로 생각해 봅시다. 음수가 들어가면 여기 음수죠. 음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 것들을 한번 집어 넣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1보다 작죠? 맞죠? 그죠? 여기 2분의 1이 들어왔을 때 x가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들어왔을 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 값이 요 x에 들어오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0에서 1 사이가 되니까 거기다 1에 취하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죠. 반대로 x가 0에서 2분의 1 들어오면 요거 양수지만 여전히 뒤에 게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x 저기 안 보이는데 여기서 바꾸어 가지고 x 곱하기 ln에 x제곱 더하기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눈치채겠지만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를 그냥 뭐 간단하게 gx라 그럴까요? gx라고 한다면 자, g의 마이너스 x는 그죠? 마이너스에 똑같으니까 원점 대칭임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죠? 고성질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요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2에다가 4가 되겠네. 그죠? 2배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4가 되고 뭐의 2배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부터 0까지 맞습니까? 0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뽑기면 되겠죠? 2x 곱하기에 ln에 x제곱에 더하기 4분의 3 d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치환을 좀 해주고 하면 이제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환하는 과정만 좀 써버리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인가요? 4분의 3을 뭐 t 합시다. 이렇게 t라고 하게 되면은 2x의 여기서 자 2x가 그죠? 바로 씁시다. 2x dx가 dt 모양으로 바뀌죠. 2x 요 2x와
dx가 dt 모양으로 바뀝니다. 구는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죠? 이건 이렇게 말로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t는 1 되죠. 그 다음에 x가 0이면 4분의 3이 되니까, 자, 그런 것들 다 이용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식은, 좀 여백이 없어가지고, 4에다가, 여기 4에다가, 밑에가 아래 끝이, 그죠? 1 되죠, 그죠? 1. 아까 1이었고, 저 위에가 4분의 3이었죠? 4분의 3. 맞습니까? 1부터 4분의 3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ln의 t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ln의 t가 될 것이고, 여기가 dt가 되고,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lnt에 대한 원시함수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 4에다가 t 곱하기 lnt가 되겠고요. 1부터 4분의 3까지 더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한번 4분의 3을 집어넣고 한번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쉽게 되니까 3 곱하기에 그 다음에 ln 3 곱하기 ln 4분의 3 더하기에 10이 되겠네요. 10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10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뭐 이것도 알고 있다고 보고, 잠깐 여기 좀 하나 좀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t에 이런 t에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아까처럼 3 곱하기 ln 4분의 3 더하기 1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3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조금 계산량이 있는데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8번을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 AN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 두 개 다 등비 수열인데 한쪽 등비 수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AN 더하기 BN의 무한급수 결과가 합이 0. 그 다음 밑에 BN분의 마이너스 6AN 무한급수 계산했을 때 정수라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죠? 됐을 때 아래쪽에 있는 C 값이 최소가 된다면, 나가 최소가 된다면 A1 곱하기 B1의 제곱이 얼마인가 구해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AN이, 자, 등비 수열 AN이 있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자, 무한급수 한번 해볼까요? 자, 등비 수열. 자,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가조건을 보면 AN 더하기 BN이 이제 0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BN에 대한 무한급수 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시그마, 자, B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것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수렴하겠죠. 자,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논리에서, 자, AN 더하기 BN이 라는 수열의 무한급수가 존재하고 BN의 무한급수가 존재하므로 시그마 AN 무한급수 AN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도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가조건을 한번 보시면 이제 분배가 가능하겠죠. 시그마 n 해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자, 요것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an과 bn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분배 가능하겠습니다. 자, 더하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주어줄 수가 있겠고요. 결과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됐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이 놈이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bn은 그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더하기에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bn의 첫 번째가 b1이라고 그랬습니다. b1 이렇게 하겠죠. b1. 자, 요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아낸 게 뭐냐면 시그마 이래 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b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b1 이렇게 주어지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b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n이라는 등비 수열도 수렴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an, 자, 요 an 안 적었었는데 an의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an의 공비를 r. 그러면 어떤 걸 하나 더 쓸 수 있냐면은 an의 공비 여기서 적어볼까요? an의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또 r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른 걸로 계산해보면 1 빼기 r분의 an의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합시다. a1 1 빼기 r분의 a1은 여기서 마이너스의 3분의 2의 b1이다. 이렇게 하나를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1 여기 등장하고 있고요. b1 여기 등장하고 있고 a1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 식을 약간 조금 우리가 변형을 좀 해서 하나 적어 본다면 b1분의 a1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b1분의 a1 알겠죠, 그죠? 아래 위로 조금 계산을 좀 하게 되면 b1분의 a1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빼기 r 이렇게 되겠죠. 왜 이걸 계산했냐면 나 조건 보면 bn분의 an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요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1분의 a1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 빼기 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좀 하시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좀 다시 지우고 요 부분 가지고 요 나 조건을 가지고 나 조건을 가지고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 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b1분의 a1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적어놨고요. 자, b1분의 a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빼기 r 이렇게 됐었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빼기 r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 조건의 등비 무한 등비 급수 보이죠, 그죠? 요걸 가지고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 자, 시그마 이래 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bn의 마이너스 6의 an인데 자 마이너스 6은 공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bn분의 an 그죠? 자, 저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아까 an의 공비가 r이었죠. 자,
AN의 공비가 R이고 BN의 공비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BN 분의 이제 BN 분의 AN 요거의 공비는 마이너스 2R이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2R. 자, 그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 쓴다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2R이 되고 물론 요 마이너스 2R 되겠지만 아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자 여기서 자, 요 마이너스 요 써볼까요? 마이너스 2R. 요것도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 R의 범위는, R의 범위가 더 줄어들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여기 2R이었죠? 자, 그래서 R은 문제 맥락이 맞으려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제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계산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원분의 A1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빼기 R. 자, 아까 앞에서 했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A의 N의 그 공비를 R이라 그랬고, BN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BN분의 AN의 공비는 자, 마이너스 2R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2R도 역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b의 n분의 마이너스 6의 an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자,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에 공비가 마이너스 2R이 됐죠, 그죠? 마이너스 2R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에 B1분의 6의 A1 이렇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B1분의 A1이 약간 저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구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1 더하기에 2R 되죠. 1 더하기 2R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자 요거를 자 좀 빌릴까요?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6 되죠. 마이너스 6 되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1 빼기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금방 정리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다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적어볼까요? 다시 적어보면 1 더하기에 2R이 되고 마이너스 6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으니까 4가 되죠, 그죠? 4 마이너스에 4R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분모가 상수가 되게 그걸 바꿔보면 일단 1 더하기 2R이 되고 요거는 6이 되고 여기가 빼기 2 실제로 통분해 보면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맥락이 다 왔는데 자 요거의 결과가 자 요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고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인 거를 좀 감안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지막 R에 대한 그 표현을 함수로 한번 둘게요. FR을 1 더하기에 2R분의 6 빼기 1을 여기서 마이너스의 2분의 1 R은 2분의 1 R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근선이 R축으로 그죠? 뭐 X축으로 뭐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사이의 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FR의 치역이 이제 금방 계산이 되는 게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는 집어넣는다고 보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6이 3 빼기 1이죠. 그래서 요 FR의 함수값의 범위 치역을 우리가
그 보면은 2분의 1을 사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1부터 뭐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지역 자체가 맞습니까? 그런데 나 조건에서 어쨌든 그 이 무한급수값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큰 그죠? 여기 요거잖아요, 그죠? y라고 보면 자, y가 1보다 큰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택할 수 있는 최소는 물어봤잖아요, 그죠? 최소는 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써보면 자, 그래서 색깔 좀 바꿀까요? 여기서 최소 값이 2가 되니까 자, 그래서 1 더하기에 2r 분의 6 빼기 2가 자, 2가 될 때의 그 공비를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r이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r이 4분의 1. r이 4분의 1. 그건 뭐 계산됩니다. r이 4분의 1 나왔죠. r이 4분의 1 나왔습니다. 자, r이 4분의 1이 나왔고 r이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는데 r이 4분의 1 나왔으니까 요 위에 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r이 4분의 1 나왔으니까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자, 이것도 지우고 새로 쓰기 필요한 부분만 좀 새로 쓰겠습니다. 자, r이 4분의 1 나왔고 자, 여기서 b1분의 a1은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1 빼기 r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r이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 4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b1분의 a1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겠죠. b1분의 a1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 그죠?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1 빼기 4분의 3이니까 b1분의 a1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문제 조건에서 자, a1 더하기 b1이 얼마나 주어졌냐면 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1분의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1 더하기 b1이 2니까 요거를 좀 적당하게 뭐 a1을 b1으로 표현하든지 b1을 a1 표현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a1과 b1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요, 따라서 계산 좀 생각하겠습니다. a1이 얼마나 되냐면은 a1이 2가 되고요. a1이 2가 되고 b1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실제로 대입해봐도 맞죠, 그죠? a1이 2, b1은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을 찾아봅시다. a1 곱하기 b1의 제곱을 구하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64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9번을 해설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함수 g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x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gx-2분의 1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긴 하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나 조건은 약간 변형이 좀 필요하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동식을 만족한다. 그때 2제곱 곱하기 f3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맨 위의 조건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저 fx부터 한번 세팅을 하고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의 x식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전개도 되지만 좀 이건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최고차항, 이차항의 개수 a라 보고 a의 x-b의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 가 조건을 보면은 그 절대값의 gx-2분의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로 어떤 알파에 대해서 G 알파가 실제로 이제 2분의 1이 되는 그 알파가 좀 중요하게 좀 다뤄보실 것 같은데, 자, 실제로 G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반드시 G 프라임의 알파가 0이 되어야지만 이 가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또 그러면 gx 모양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x니까 미분 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실제로 저거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프라임의 x 한번 해보죠. g의 프라임의 x는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부터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다 나오죠. 그 다음에 f의 x가 되고 더하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고 그 다음에 f의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를 마이너스의 2의 요걸 한번 묶어볼게요. 자, 요거를 딱 묶어버리면 요 안이 fx가 들어가고 요 마이너스 들어가죠. 마이너스 f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g 프라임 x가.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이건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죠? 항상 고정된 부호니까. 실제로 g 프라임의 부호를 좀 좌우하는 것은 뒤에 있는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f의 x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0. 0. 그러면 요거 2차고 요거 1차니까 2차식에는 변함이 없겠죠. 자, 요거의 자,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GX의 기행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이 GX의 기행을 결정짓는 것은 fx-f 프라임 x가 되니까 자, D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 D가 0보다 크다.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갖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호를 항상 음수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저 gx에 대한 모양은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죠? 극소가 먼저 나오고 극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 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마 그려질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림 한번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y는 2분의 1을 긋는다고 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긋더라도 그죠? 아무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봤을 때 가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안 생기죠.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잖아요. 그죠?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는 해당 상황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t가 이제 0보다 작을 때요. t가 0보다 작을 때 항상 어떻게 된다면은 이쪽이 항상 x 위로 가기 때문에 g 프라임이 항상 음수가 되겠죠.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좀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형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y2분의 1 어떻게 끄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겠다라는 사항이 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 자, t가 0일 때 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d가 0일 때, 즉 이게 중군을 가질 때잖아요. 중군. 자, f-f 프라임 0은 중군을 가질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1번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일단 이 경우는 이래 가지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모양이 생겨.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끄다 생각합시다.
요거를 y는 2라고 보고, 요거를 알파, 2분의 2라고 본다면, 다른 데는 안 되지만, 요렇게, 요런 포인트가 이제 생길 거니까, x가 알파에서. d가 0일 때, 저 gx의 어떤 그런 기형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세 번째가 맥락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x-f'x가 0, 이것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것이 중분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풀이를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조금 됩니다. 자, fx가 다시 적을게요. 자, f의 x가 뭐였냐 하면 a의 x 마이너스의 b의 제곱 더하기 c였죠. c. a가 양수이고. 그다음에 f의 프라임 x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a의 x의 마이너스 b. 자, c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형 그릴 때 가져왔던 fx 마이너스의 f 프라임 x를 실제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f 프라임 x 마이너스 x.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의 x 마이너스의 b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정리합니다.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a의 x의 제곱이죠. a의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a, 2a의 이거 정리할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bx,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보면 더하기 a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 더하기 c. 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선 설명에서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0으로 놓을 때 판별식이 제로니까 그 판별식, 근데 또 짝수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d는 자, 여기다가 다시 할까요? 그래가지고 a의 1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제곱에 마이너스 a의 ab 제곱 더하기에 2ab 더하기 c. 이게 이제 0이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전개해 보면 뭐만 남느냐면은 요것만 남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고, 요거를 딱 묶어주면 a 빼기 c 이렇게 되거든요. a 빼기 c. 그래서 이게 0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뭘 알아냈냐면, A하고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A하고 C하고 똑같다, 이런 결과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C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자리에다가 우리가 A를 적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fx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fx가 완성이 됐고, 좀 헷갈리니까 손을 끊고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fx가 완성됐으니까, 자, 실제로 중군을 가지는데 그 중군을 구해서 gx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백이 조금 부족한데 지우고 합시다. 자, 지우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완성됐으니까, 자, f의 x가 완성됐죠. 뭐냐면은 a의 x 마이너스의 b의 제곱에 더하기 a,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미분하죠. 마이너스의 2a의 x 마이너스 b,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0이 되게 하는 그 중분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양수잖아요. 그죠? 몇 번 해버리죠. 1.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x-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는 뭐 쉽게 되잖아요, 그죠? x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 맞죠?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 0이 되는 형태니까, 따라서 x 빼기 b가 1이니까, x 빼기 b가 1이니까, 중근 x는 b 더하기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b 더하기 1.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x는 b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중근을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gx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g에다가 b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에 마이너스에 b 더하기 1 맞습니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f에 b 더하기 1. f에 b 더하기 1은 직접 넣으면 됩니다. b 더하기 1. 그래서 f에 b 더하기 1.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얼마 되냐면 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여기 쓰겠습니다. b 더하기 1을 여기다가 b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a가 되죠. 그럼 여기 다시 떠버리면 2의 마이너스에 b 더하기 1 곱하기 2a는 2의 마이너스 1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을 여기 씁시다. 2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여기 씁시다. 그러면 여기 2의 마이너스 1 제곱, 여기 마이너스 1 제곱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죠. 따라서 어떤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뭐 일단 여기 넣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2a는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A와 C가 똑같았고요. 2의 마이너스 B 제곱 곱하기 2A가 1이다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우리가 좀 사용하면 되겠는데, 이거 좀 나 조건 사용하면 되겠는데, 나 조건을 사용하기 전에, 자, 이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보지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좀 이양시켜가지고, 눈치를 좀 챘겠지만, x 빼기 1로 한번 묶어서 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묶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x 빼기 1에 되겠죠? 묶으면. 자, 그 다음에 요 gx가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gx가 있고, 요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요 g'1을 먼저 쓸게요. g'1에 x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g1. 자, 요런 모양으로 아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g1. 되겠죠, 그죠? 자, 모양을 딱 보니까 두 개 함수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x 빼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한 덩어리 있죠. 한 덩어리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다시 좀 쓰겠습니다. 이거, 수라씨. 요건 좀 지우고, 자, 저 얘기를, 나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x라는 함수를 좀 둘게요. 뭐 어떻게 두냐면은, 자, 여기서 hx라는 함수를 어떻게 두냐면은, 자, g'의 원에 x 빼기 1 마이너스 g1 이렇게 hx로 둡시다. 근데 이 함수는 gx 그래프에 1,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죠? 네. 맞습니까? 요거는 gx 원본인 거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자, 여러분들 뭔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위에다가 한번 다시 써버리면, 자, 여기다가 x-1, 그죠? 쓰고, 여기 쓸게요. gx, 마이너스의 hx로 바꿔 쓰겠습니다. 이렇게 xx를 열려가지고, 요런 모양이었습니다. 그 hx는 요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hx. 자, hx. 적고 시작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H, 그리고, 자, HX는, 자, H의 X, 자, HX는, 자, 보는 것처럼, 자, G 프라임의 원에 X 빼기 1에, 여기 더하기 되면, 더하기. 자, 더하기 G1 이렇게 봅시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 여기서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야 되니까 뒷부분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G의 X가 HX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방향이 이 GX 함수 원본이 1, G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보다 작은 상황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 G1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접선이 아니라 변곡 접선이 되겠는데 지금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더 크죠. 1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더 작고 맞습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맞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GX가 HX보다 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G1이 이제 변곡 1,G1에서 이제 GX가 변곡 접선을 가지는데 이제 볼록성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볼록성을 여기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볼록성을 좀 따져야 되겠는데 뭐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프로 한다면 이렇게 여기가 1,G1이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1,G1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여기 GX잖아요. 그죠? 여기 GX고 접선을 우리가 HX라고 보는데 저 1보다 작을 때는 GX가 더 작죠? 자, 더 작죠. 그죠? 그 다음에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1보다 클 때가 어떻게 됩니까? 클 때는 GX가 지금 현재 밑에 GX가 위에 있죠. GX가 위에 있고 HX가 밑에 있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 위로 볼록해서 1,G1의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위로 볼록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런 변곡점이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1,G1은 변곡점인데 자, 1번과 2번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보다 작을 때는 접선이 더 위에 있고 1보다 클 때는 변곡 접선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곡점인데 1 넣었을 때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GX를 두 번 미분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다. 라고 기억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GX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한번 해보면 자, 2의 마이너스 X 맞죠? 그죠? 이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G의 1'까지 적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 이래가지고 fx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앞에 고배 미분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거는 자 정리한 결과만 적겠습니다.
F2 프라임에 마이너스의 2의 F의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x 이렇게 보여줍니다. fx가 되고 이건 여기 적을게요. 마이너스 x 저거 2의 마이너스 x 이건 뒤에다가 하나 적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이계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변곡점이므로 G2'1이 이제 0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활용하면 되는데 그 아까 저 fx 모양이 뭐였냐면 a의 x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였고 f의 프라임의 x는 2a의 x 마이너스 b였죠. 그죠? 자, 이거 한 번 더 미분할까요? f2 프라임의 x는 당연히 2a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버리면 f2 프라임 자 여기다가 a의 자 여기다가 a의 x 마이너스의 b의 제곱 더하기 a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의 4a의 x 마이너스 b 맞습니까? 아, 2 프라임 먼저 써야 되는데 일단 뭐 순서 바꿉시다. 자, fx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썼고 그 다음에 f2 프라임이니까 더하기 2a 이렇게 하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1을 집어넣으면은 자, 요 계산이니까 자, 요건 좀 생각해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의 2'에 1을 넣습니다. 여기 1을 넣었어요. 자, g2' x에다가 x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식이 정리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겠죠. 또 a가 다 있습니다. a를 다 빼냅니다. 그러면 2분의 a가 되고요. b에 대한 식이 되는데 b제곱 더하기에 2b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건 변곡점이니까 0이 돼야 되겠죠. 0 이렇게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분의 a는 0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b제곱 더하기 2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b 값이 0이든지 b 값이 마이너스 2든지 이제 b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b가 0이든지 마이너스 2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겠지만 1, 지원에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자, 여기다가 자, 나왔으니까 자, 여기 다 세부 적어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b가 0일 때입니다. 자, b가 0일 때인데 b가 0일 때 우리가 이 G2 프라임을 한번 여기 0 넣습니다. 여기다가 다 0 넣어서 우리가 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버리면 0집어 넣으면 이제 이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 x에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빼기 3 이러한 G2 프라임 x에 대한 곱하기 하나 나옵니다. 예. a가 이렇게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0 아니죠. 0이 되는 게 아니고 b가 0 넣어서 새로 적을게요. 자, G2 프라임 0일 때 G2 프라임 0일 때 이거 넘어오는 0을 집어 넣어보는 겁니다. 0을 집어 넣어버리면 자, G의 2 프라임 제로 되겠죠, 그죠? 네. 0을 집어 넣어 식을 적어보는 거예요. 식을 집어 넣어버리면 A의 X 그다음에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자, B 자리에 0을 한번 집어넣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계산을 한번 해버리면 그 A의 X-1에 X-3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뒤로 빼냅시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프라임 x가 되는데 여기다 0인데 즉 프라임 x죠. 미안 여기 x 잘못 썼네요. 0을 적용했으니까 G2 프라임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G2 프라임 X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변곡점을 갖기는 가져요. 갖기는 가는데 1의 근방에서 부호를 생각해 보면, 그죠? 이제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X는 1에서 변곡점에 그런 볼록선을 따져보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뀝니다. 이게 부호를 생각하면 되겠죠. 1보다 약간 작은 거 넣어보고,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 자, 여백이 없어서 좀 집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되냐면은, 자, B가 2일 때죠. 실제 B가 2일 때 우리가 G2 프라임 X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여기 2를 집어넣습니다. B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버리면,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A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자, 이거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2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A에 X에 더하기 1, X 빼기 1로 되죠. 이렇게 되죠. 요 경우에는, 자, 1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부호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버리면, G2 프라임의 부호를 한번 조사를 해버리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1,G1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X가 1에서 어떻게 되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임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B값은, 자,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라는 사실을. 그래서 B값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과정에서 풀었던 거 좀 가져오면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2의 마이너스에 B 곱하기에 2A가 얼마냐면 1이었죠. 1. 그리고 금방 B는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하나 구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가 마이너스 2이므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값이 이제 등장하겠죠. A 값은 2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완성됐어요. 최종적으로 f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이게 앞에 개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그죠? b는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의 1 이렇게 깨끗하게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다가 최종 답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에 f의 3이 되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f3이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여기 3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25잖아요. 그죠? 26이죠. 그러면 여기 약분이 싹싹 되면서 2분의 1 곱하기 2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6이니까 13이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계산량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6 대수능 경북모의평가 2회 미적분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